이 손발이 자꾸 시려우니 내 몸도 이제 다 된 거지 뭐. 한 번 넘어지면 큰일이라더니 요즘은 걷는 것도 무섭네. 올겨울만 잘 버티면 다행이지. 다음 겨울엔 더 힘들겠지.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잘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버텼지 싶네. 아버지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 만족한다고 하실 때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너무 두렵고 내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나는 괜찮다는 위로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기만 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날씨의 영향인지 아님 어르신들이 아픈 곳들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매일 운동하시니까.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추운 날씨에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겨울철 불편함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겨울철 중년과 고령자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여름철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의 70%가 간단한 예방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웃이었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는데 작년 겨울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6가지를 잘 지키시면 겨울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겨울철 건강관리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영상 끝까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겨울철 건강관리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오늘따라 온몸이 왜 이리 무거울까?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조금 뻣뻣해서 아침 산책이나 다녀올게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제가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아침에는 바로 나가는 건 위험하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신가요?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몸이 더 뻣뻣하고 관절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의학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인데요. 이 시간대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는 동안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김할아버님처럼 아침 일찍 산책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더욱 상승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가볍게 발가락과 손가락부터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둘째, 기상 후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마세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실내에서 몸을 달군 후에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작년 겨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추운 베란다에 나가셨다가 현기증을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아침 시간대의 주의사항도 중요하지만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겨울철 건강관리의 두 번째 수칙은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어머니, 추운데 베란다에서 뭐 하세요? 김장독 좀 보려고. 이렇게 추운데 갑자기 나가시면 안 돼요. 체온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하네요. 더 무서운 것은 체온이 2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려 50%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방어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온 유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체온 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체온이 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겨울철 체온 관리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외출이나 운동은 이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태양광도 강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실외로 나갈 때는 최소 5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현관이나 복도에서 잠시 머무르며 체온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내장 기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따뜻한 복부는 전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은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는 꼭 한 잔씩 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데우세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되 가벼운 움직임으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울 때는 더욱 필요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체온을 0.5도 이상 올릴 수 있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특히 취침 시 발이 차가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이는 다음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죠?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알았다. 우리 며느리 말이 맞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위험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그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제 뉴스에서도 이런 습관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번 병원에서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심혈관 질환의 70%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80% 이상이 이런 잘못된 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겨울철 위험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찬물로 하는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찬 물에 손을 담그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손끝부터 시작된 혈관 수축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죠. 실제로 지난해 겨울 한 60대 주부분이 아침 일찍 찬물로 설거지를 하다가 심근경색이 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대추차, 생강차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갑자기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더욱 심하게 수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조깅 같은 격렬한 운동은 다음 날까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실외로 나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최소 5분 정도는 중간 온도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관이나 복도에서 잠시 머무르며 체온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무 뜨거운 온탕 목욕도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38도에서 40도의 미온수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기서 특별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은 단순히 하나씩 개별적으로 조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되 그 전에 실내 온도부터 적절히 올려놓고 손목 보호대나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자고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네 번째로 중요한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실내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요즘 아버지가 자꾸 이불만 찾으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혹시 평소의 활동량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해요. 추운 게 너무 싫다고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만 지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근력이 평균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력이 감소하면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겨울철 3개월 동안의 실내 생활로 인해 근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내 활동을 추천합니다. 첫째, 실내 걷기 운동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넓은 실내 공간을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30분을 채우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근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죠. 둘째, 창가에서의 스트레칭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비타민 D 생성과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셋째, 실내 요가나 맨손 체조입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는 동작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집안일을 운동으로 활용하세요. 청소나 정리정돈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개는 동작은 팔 근력 운동이 되고 쌓인 먼지를 닦는 것은 전신 운동이 됩니다. 단,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시고 천천히 하셔야 해요. 다섯째, 실내 공기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5분씩 환기를 시키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합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는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실내 활동들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실내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도 매일 체조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활동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도통 움직이시려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광고는 2분에서 3분 정도인데 이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2편만 보셔도 광고 시간이 4번, 한 번에 2분씩만 운동하셔도 하루 8분의 운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침 드라마, 저녁 뉴스까지 하시면 자연스럽게 20분 이상의 운동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TV를 보시면서 하는 운동이라 지루하지 않고 광고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 부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내 활동도 중요하지만 5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5번째로 중요한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보건소죠. 제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이게 며칠째 계속되네요. 코로나는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만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면역력의 80%는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겨울철 면역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떨어진 면역력이 봄이 되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면역력 관리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장 건강 관리입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최고의 면역력 부스터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등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면역력 재생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넷째,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면역력이 25%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알려드리는 팁으로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면 전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잠들기 전 20분 정도 하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아, 그래서 어머니 감기가 잘 안 낫는 거였군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해도 갑자기 아프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6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6번째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위험 신호 알아채기입니다. 119죠. 우리 옆집 할아버님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는데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80%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네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올 때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3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이나 아침에 찾아오는 가슴 통증입니다. 특히 입 주변이나 턱까지 통증이 퍼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참았다가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평소와 다른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쏠리는 듯한 어지럼증이 있다면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 이는 뇌출혈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 몇 분이라도 나타났다가 좋아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평소와 다른 식은땀이나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119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시간이 넘으면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독거노인분들은 꼭 하루 한 번 이상 가족들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중년과 고령자를 위한 6가지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시의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온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단 1도의 체온 저하도 면역력을 30%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험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찬물 설거지, 갑작스러운 외출과 같은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넷째, 실내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겨울이라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면역력 관리입니다. 장 건강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위험 신호 알아채기였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김 할아버님,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여러분은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관리 수칙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꼭 가족들과 매일 연락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나 궁금하신 점들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지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